주도주 투자법, 주식 투자 4단계 이론, 눌림과 돌파, 다양한 이동평균선, 지지와 저항, 추세선과 빗각, 18,000% 수익을 낸 타점, 3천만원으로 2,300억을 벌게 해준 타점, 100권 이상의 기법서를 읽으면서 정리한 모든 매수 타점을 싹 다 씹어먹는 단 한 문장, 단 하나의 개념이 바로 이었습니다. 에서는 그 중요한 신고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 중요한 지지와 저항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 중요한 매물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복잡한 거 고민 없이 무조건 매수해도 괜찮은 타점이라고 국내외 대가와 고서는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모든 기법을 씹어먹는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 정말 최고의 타점 아닌가요?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초보 투자자라고요? 다른 타점 고민할 것 없이 오늘 소개해드린 타점에서 무조건 매수해보세요. 이 타점이라면 주식 투자를 잘 못해도 돈은 잘 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투자해도 손해라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흐름 속의 타점에서 매수하셨나요? 이 타점들을 보고 있자면 이 말이 딱 맞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만약 여러분이 위에서 보여드린 이 타점에서 매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래서 손실이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타점을 바꿔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영상은 100권 이상의 주식책을 다시 쭉 살펴본 후 그것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다시 그것을 40페이지 분량의 한글 파일로 정리하고, 그것을 다시 한 줄 요약으로 하나씩 정리하고, 다시 그것을 한 페이지로 압축 요약한 결과이자 보고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주식 투자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국 성공한 개인 투자자의 비밀스런 매수 타점. 투자자 또는 앞으로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내게 뭔가 조언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 대체로 나는 오르는 주식은 계속 오르고 떨어지는 주식은 계속 떨어집니다 라고만 말해준다. 주가가 상승 국면에 있을 때 앞으로 더 오르리라는 생각에 매수에 나서는 것을 순행 투자, 추세 추종 투자라고 한다. 반면 하락하던 주가가 반등해서 오르리라고 생각해 매수에 나서는 것을 역행 투자라고 한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기에 용어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순행 투자, 즉 추세 추종 투자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주식 투자로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나는 이 대원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 계좌를 개설한 뒤 약 2년 반 동안 계속 손해만 봤다. 가장 분명한 것은 지금 오르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어디까지 오를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혼자서 멋대로 예상하지 말고 오르는 동안은 계속 보유해야 한다. 만약 계속 오르던 주식이 약간 떨어졌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하락에 불과할까? 아니면 반락일까? 이 역시 알 수 없다. 이익을 확정하고자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떨어진다. 내 경우 너무 작은 움직임은 신경 쓰지 않고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파는 경우가 많다. 오르던 주식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투자 용어로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나는 두 번째 눌림목에서 팔 때가 많다. 자, 이 일화를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주식 투자로 3천만 원을 2,300억으로 불린 일본의 주식 투자자 CIS의 저서 주식투자 법칙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추세 추종자들은 다들 저런 식입니다. 본인들은 떼돈을 벌어놓고 오르는 주식은 계속 상승하고 떨어지는 주식은 계속 떨어집니다. 상승하는 주식을 매수하고 하락하는 주식은 매도하세요 라고만 말할 뿐이죠.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만 해도 2,0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못해도 상승하는 종목이 100개는 넘을 텐데, 아니 그 종목을 다 매수하는 게 추세 추종인 건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떼돈을 벌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분명 그들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비밀에 깊숙이 접근하여 결국 그들이 어디에서 매수하는지, 최적의 매수 타점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 오늘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조차도 투자의 비법을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세를 따르는 것이 비법이구나 라고 말이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2. 비밀의 핵심 4가지. 추세 추종 전략은 상승하는 가격,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한다. 그런데 국내 주식 대가와 고수들은 하나같이 급등주를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다. 급등주란 가격이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을 말한다. 그런데 그런 종목을 매수하지 말라니. 그렇다면 국내 투자자들은 추세 추종 투자자들이 아닌 것인가? 국내 시장에선 추세 추종이 먹히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투자 고수들 대다수가 추세를 따르는 투자로 큰돈을 벌고 있었고 하나같이 추세를 따르는 투자를 하라고 그들의 책에서 강조하고 있었다. 추세는 기술적 분석의 대전제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추세를 따르지 않는다면 기술적 분석은 의미가 없다. 역추세 매매도 하락 추세 속에서 상승 추세를 찾아 투자하는 추세 추종 기법이다.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는 투자 대가와 고수들은 분명 추세를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왜 급등주를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비밀은 횡보, 추세의 초입, 변곡점, 매수 급소로 연결되는 정상 상승 추세의 가격 흐름에 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 했음에도 역시 뭔가 비밀스럽게 다가온다. 그리고 이런 혼란은 어쩌면 추세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이해의 부족에 기인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쩌면 타점 결정의 근간이 되는 추세란 개념을 이해하기도 전에 지지와 저항, 이동 평균선부터 배우는 것도 그런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오늘 소개하는 많은 투자 대가와 실전 투자 고수들은 추세가 먼저고 변곡점이 그 다음이며 그 다음이 지지와 저항이고 그 다음이 이동평균선이라 말한다. 추세가 먼저 형성되고 이후 변곡점이 형성되며 이후 지지와 저항선이 그려지고 이후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추세와 변곡점을 건너뛰고 지지와 저항, 이동평균선을 먼저 배운다. 그래서 변곡점은 수학에서나 나오는 투자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국내 시장에서는 추세가 없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것이다. 추세가 없다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인데 많은 국내 실전 고수들은 기술적 분석, 추세를 따르는 투자로 돈을 벌고 있다. 그리고 추세 추종 대가들은 추세는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어느 시장에서든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60년 투자 경력, 수익률 세계 신기록을 보유, 라이브 방송에서 100만 달러 챌린지도 성공한 기술적 분석의 대가이자 실전 고수인 레리 윌리엄스는 그에 져서 장단기 투자의 비밀에서 변곡점보다 더 유용한 지표는 없다고 자부한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변곡점이라는 개념은 그동안 사용되어 왔던 지지와 저항보다 더 유용하다고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게다가 차트에서 추세, 즉 가격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격 움직임 해석에 방해가 되는 이동평균선을 차트에서 없애버리는 국내 투자 고수들도 있을 정도였다. 오늘 말씀드리는 타점 결정의 4가지 원리, 횡보, 추세의 초입 신호, 변곡점, 매수 타점 결정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지지와 저항, 이동평균선 설정, 추세선 등의 복잡한 고민에서 벗어나 타점 결정의 신세계를 간단히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간혹 돌파냐 눌림이냐, 5일 이평선이냐, 7일 이평선이냐, 3일 이평선이냐, 10일이냐, 20일이냐, 50일이냐, 150일이냐, 120일이냐, 200일이냐, 240일이냐 이런 것 등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기법적으로 들어가도 답이 도출되지 않아 답답해서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되는 추세와 변곡점이라는 개념으로 이런 고민이 싹 다 또는 상당수 해결된다면 어떨까요? 물론 오늘 이야기를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외 투자 대가와 고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일반 보편적인 돈 버는 매수 타점임에는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간단하고 중요한 걸 지금에서야 알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횡보, 추세의 초입, 변곡점, 매수 타점의 흐름 순으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내용이지만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 기법 다 씹어먹는 횡보, 추세 초입의 신호. 월가에서 30년 이상 전업 투자자로 살아남아 큰 성공을 거둔 개인 투자자이자 수천만 권 팔린 초울트라 베스트셀러 주식 투자의 지혜의 저자 천장팅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 다오 이론 등 다 사용해봤지만 실전 투자에서는 주식 투자 4단계 이론이 더 잘 먹힌다고 그의 책에서 밝혔다. 주식 투자 4단계 이론은 천장팅뿐만 아니라 스탠 와인스타인, 마크 미너비니 등도 강조한 주가 흐름 패턴으로 1단계 횡보기, 2단계 상승기, 3단계 변동성 확장기, 4단계 하락기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이 주가 흐름 속에서 수익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매수 타점을 골라보라고 한다면 어떨까? 이미 위 그림에서 매수 타점을 표시해 두었지만 이건 중고등학생도 맞출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문제이다. 3단계는 이미 많이 상승한 차트의 고점 위치라서 먹을 게 적다. 4단계는 하락하고 있는 중이니 매수하면 안 된다. 1단계는 상방이 막혀있는 박스권 횡보 자리이므로 수익을 길게 가져갈 수도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없는 자리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최적의 매수 타점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자리다. 또는 2단계 초입의 자리가 될 것이다. 누군가는 가격이 급등하는 2단계의 중간에서 매수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세력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기회를 주지 않고 가격을 순식간에 들어올린다. 그리고 2단계가 잠깐 연출된 후 바로 3단계, 4단계로 넘어가는 주식들도 많다. 그래서 2단계는 의외로 매수 타점 잡기가 어려운 자리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3단계에서 많이들 진입한다. 왜냐하면 2단계의 급등세가 잠시 주춤하면서 편안한 눌림 타점을 주기 때문이다. 이때 세력은 3단계 자리에서 뉴스, 재료, 호재를 퍼뜨리며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인다.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는 안정되고 편안한 타점을 함께 제공하며 말이다. 하지만 그 편안한 자리에서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간다. 대가들은 3단계 자리를 개미지옥이라 표현했다. 그래서 2,300억의 투자자 CIS가 언급한 매도 타점 두 번째 눌림목은 3단계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매수 타점 기회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그 초입에 있다. 그리고 해외 투자 고수, 대가들은 이 타점을 강조하며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었다. 다음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때의 특징이다. 1. 주가가 150일 또는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 2. 1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 위에 있다. 3. 200일 이평선이 확실한 상승세를 보인다. 4. 고점과 저점이 연이어 높아진다. 5. 주봉 상승 시 거래량 증가, 주봉 하락 시 거래량이 감소한다.
6. 거래량 수반한 상봉 주봉이 거래량 수반한 하락 주봉보다 많다. 7. 반드시 52주 신저가보다 최소 25에서 30% 주가가 상승해 있어야 한다. 이 7가지 특징은 굉장한 투자 힌트다. 하지만 남석관 투자자와 홍인기 투자자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위 7가지 특징을 한 방에 정리하였다. 그리고 남석관 투자자는 1단계에서 2단계로 진입하는 타점을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타점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자,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최적의 매수 타점,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타점, 그리고 그 타점을 한 방에 정리하는 한 문장. 남석관 투자자는 손실 없는 투자 원칙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 이 차트는 지금 당장 무조건 매수하라. 시장이 좋은 날 횡보하다가 처음 장대 양봉을 뽑은 종목은 무조건 매수한다. 이런 종목의 상승 대부분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매수했기 때문이다. 무조건 매수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는다. 첫째, 당일 10% 상승 전후에서는 매수한다. 둘째, 등락률 15% 이상인 경우는 신중해야 한다. 15% 이상 매수에서는 뉴스와 이슈를 체크해야 하며 뉴스와 이슈가 강하다면 상한가까지 오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좋다. 셋째, 20% 이상 상승했을 때 2시 이후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했다면 미련 없이 무조건 매도한다. 무조건 매수 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계좌의 10에서 20% 정도만 매수하는 것이다. 만약 주가가 매수한 이후 추가로 상승하면 추격 매수에 나선다. 여기서 주의점은 가격이 떨어질 때 매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추격 매수의 전제 조건은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경우로 한정한다. 추격 매수는 주가가 20% 이상 오르면 멈추는 것이 좋다. 즉, 주가가 20% 이상 상승하기 전까지 추가 매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처음 장대 양봉을 세운 종목은 대부분 며칠 후 차트가 아래에서 정배열되며 상승하곤 한다. 그러니까 횡보하다가 처음 장대 양봉을 세운 종목은 반드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놓고 계속 관찰하면서 투자 기회를 노려야 한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남석관 투자자님은 인터뷰에서 이 책에 자신의 노하우를 모두 담아냈다고, 모두 공개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이야말로 30년 내공이 담긴 최고의 투자 조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의 30년 노하우는 분명 추세 추종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남석관님의 이야기 속에서 타점 결정의 핵심을 찾으셨나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홍인기 투자자의 저서 주식투자 단타 원칙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확실히 감이 오실 것입니다. 5. 가장 강력한 차트.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차트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처음으로 나오는 자리이다.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신고가가 나오는 급등 패턴이다. 이때 신고가는 6개월 내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를 주로 의미하며 만일 역사적 신고가까지 돌파하는 경우에는 더 좋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대박주들을 살펴보면 가장 강력한 차트 패턴을 시작으로 상승을 지속해 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전고점을 돌파하며 장대 양봉이 나오는 자리가 가장 강력한 차트인 이유는 보통 다른 패턴에 비해 주가가 쉽게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전고점 또는 신고가 자리를 돌파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와중에 매수세가 몰리며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자리이다. 매도세는 작고 매수세는 강하므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점을 다른 투자자들도 알고 있으니
이런 자리에서는 쉽게 매수세가 몰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자, 어떠신가요? 주식 투자 4단계 이론, 남석관 투자자, 홍인기 투자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종목을 다음에 한 문장으로 압축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당장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종목은 횡보 후 첫 장대 양봉을 뽑은 종목이다 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장대 양봉을 뽑았을 때 왼쪽 차트의 움직임이 횡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닌 첫 번째 장대 양봉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죠? 왜 횡보 후 첫 장대 양봉이 중요한지 다음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전형적인 주식투자 4단계 이론대로 움직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을 국내 주식시장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 주식투자 4단계 이론대로 움직였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 종목도 마찬가지 주식투자 4단계 이론으로 움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횡보, 2단계 급등기, 3단계 확장기, 4단계 하락기, 그리고 다시 이 종목은요, 4단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단계를 거듭하면서 추세 상승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들의 추세의 초입을 보면 어떨까요? 제가 각 종목들의 추세의 초입,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지점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 4종목이었죠? 요 종목, 요 종목, 요 종목, 요 종목. 자, 보시면은 횡보하다가 첫 장대 양봉을 뽑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횡보하다가 첫 장대 양봉, 횡보하다가 첫 장대 양봉, 횡보하다가 첫 장대 양봉을 뽑고 나서 추세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상승이 아니라 엄청난 대상승이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지도 않죠? 여기 자리예요. 여기 자리에서 이만큼, 여기 자리에서, 여기입니다. 여기, 요 자리, 여기 초입이죠? 그 이만큼. 여기 자리입니다. 여기 자리에서 이만큼. 여기 자리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기 자리에서 이만큼 또는 이만큼. 자, 그런데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횡보할 때 하늘색 선 근처에서 횡보했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주식으로 18,000% 수익을 얻었나의 저자 길 모랄레스는 책에서 두 가지 매수 타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포켓 피봇, 둘째가 우량주 갭상승 타점이었죠. 여기서 포켓 피봇은 5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건설적으로 횡보하던 가격이 폭발적 거래량을 터뜨리며 상승하는 자리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길 모랄레스는 이 타점으로 18,000%의 수익을 얻어낸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차트의 하늘색 선이 바로 5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주도주. 왜 이게 주도주랑 연결이 되냐면 홍인기 투자자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횡보하다가 첫 장대 양봉을 뽑은 종목들이 추세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굉장히 강력한 잠재력을 품고 있었다. 주식 투자 4단계 이론에서도 마찬가지, 18,000% 수익을 내는 타점도 마찬가지, 100건 이상의 기법서를 읽으면서 정리한 모든 매수 타점, 국내외를 통틀어 투자 대가 고수들이 말하는 매수 타점을 싹 다 씹어먹는 한 문장이 바로 횡보 후 첫 장대 양봉이다라는 겁니다. 횡보 후 첫 장대 양봉 자리에서는요, 신고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이동평균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매물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복잡한 거 고민 없이 무조건 매수해도 괜찮은 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석관 투자자님도 무조건 매수하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뭐 생각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다 필요 없다. 다 해결된다. 이게 다 해결되는 타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타점을 모든 기법을 씹어먹는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 복잡한 거 고민 없이 매수해도 괜찮은지는 제가 뒤에서 이동평균선 설명할 때 다시 드릴 예정입니다. 자, 어떤가요? 이 정도면 정말 최고의 매수 타점 아닌가요?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초보 투자자분이라고요. 다른 타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 타점에서 한번 매수해 보는 거예요. 이 타점이라면 주식 투자를 못해도 돈을 잘 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투자해도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는 투자자분이라고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타점에서 투자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만약 아니라면 이제 타점을 바꿔볼 때가 되지 않았나요? 자, 그런데 이 타점이요. 무조건 매수해도 괜찮을 이 타점은 최고의 타점이 아닙니다. 이 타점보다 더 좋은 타점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무조건 매수해도 좋을 타점보다 더 좋은 타점이 있다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네, 맞습니다. 아직 절반밖에 안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식 투자 비밀 4가지 개념 중에 횡보, 추세 초입까지만 왔을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더더 중요한, 어쩌면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타점의 4가지 비밀 중 마지막 2가지, 변곡점과 매수 타점 이야기입니다. 6. 추세 추종은 돌파요, 눌림이다. 추세는 상승하는 가격의 움직임은 맞지만 이해하기 쉽게 구체화된 설명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다음에 구체화된 설명으로 투자의 비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된다. 추세 추종 투자자들은 상승하는 가격의 움직임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여 설명한다.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은 증가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감소해야 정상 상승 추세의 움직임이다 라고 말이다.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투자대가 고수들의 책 한 켠에 한 번씩은 언급이 되는 흔한 이론이다. 하지만 이 구절을 듣고 소름이 돋는 분들도 덜어는 있을 거라 생각이 된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국내 투자자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매수 타점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국내 실전 투자 고수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에서 매수하라고. 이 말은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 정상 상승 추세의 움직임 속에서 매수하라는 말과 같다. 국내 실전 투자 고수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장대 양봉에서 매수하라고. 이 말은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정상 상승 추세의 움직임 속에서 매수하라는 말과 같다. 즉,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양봉에서 매수하는 것은 돌파 매수,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음봉에서 매수하는 것은 눌림 매수, 즉 돌파든 눌림이든 모두 정상 상승 추세 속에서 매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국내 투자자들 역시나 추세를 따르는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추세라는 개념을 인지하기 전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결국 크게 돈을 벌어 그 기법을 책에 남겼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법이 추세 추종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반, 보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매수해야 하며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매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종목,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은 피해야 한다. 이 간단한 추세 추종 방법만 잘 지켜도 우리는 종목 선정과 타점 결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수 타점을 설명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 타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변곡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실전 투자 대회 6관왕, 20년 이상 투자 경력의 대가 강창권 투자자의 변곡점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7. 변곡점. 강창권님의 저서 하루 만에 수익 내는 실전 주식 투자에서 그는 눌림 종가 매수 급소 타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고 나면 상승폭에 대한 주가의 조정이 필요하다. 단기 급등주의 경우 5일선 위에서 캔들이 조정받으며 5일선이 깨지면 반드시 조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 재상승을 모색하기 때문에 일봉 차트에서 기간 조정 후 매수 급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주가가 조정될 때 반드시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한다. 가장 거래량이 없는 날이 조정 구간의 바닥권 가격이 된다. 거래량이 없다는 건 그만큼 매도 세력이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강창권님의 눌림목 매수 급소 타점에 대한 설명이었다. 어떤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크게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대목은 강창권 투자자님의 20년 내공이 녹아든 비법과도 같은 구결이기 때문이다. 그는 주가가 조정될 때 반드시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주가가 감소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정상 상승 추세의 움직임을 말한다. 그리고 가장 거래량이 없는 날을 조정 구간의 바닥권 가격이라 했다. 이는 추세 추종 전략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매수 타점,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강창권 투자자가 강조한 매수 타점은 연속 음봉 이후 처음 등장하는 거래량이 평소 대비 증가한 양봉이었다. 계속되는 음봉 이후 처음 등장하는 양봉이 왜 변곡점 매수 급소가 되는 것일까?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이 타점은 여러분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8.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 그리고 변곡점. 국내외 많은 투자 대가와 고수들은 주가는 그 자체로 무게가 있으며 그 무게로 인하여 누군가 개입하지 않으면 계속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골의사 박경철님 역시 하락하는 가격은 히말라야 눈사태와 같은 힘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가격의 하락에 멈춤이 발생하고 거기에 더해 반등이 나왔다면 어떨까? 그것은 주가 움직임에서 의미가 큰 신호일 것이다. 음봉이란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캔들이다. 즉, 하루를 기준으로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속 음봉 캔들은 어떤 의미인가? 가격이 계속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런 음봉 캔들 속에서 양봉 캔들이 나왔다면 어떨까? 그것은 계속 하락하던 가격이 어느 지점에서 멈춘 후 반등이 나온 채로 마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강창권 투자자는 양봉으로 변곡점을 확인한 후 매수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그런데 그 양봉은 거래량이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완벽한 추세 추종 타점이 된다. 강창권 투자자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음봉 이후 거래량이 증가하는 양봉에서 매수하라 했다. 추세 추종이란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 움직임 속에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주가가 하락하며 거래량이 감소한 후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정상 상승 추세 움직임 속에서 매수하는 것과 같다. 즉, 강창권 투자자는 추세의 움직임 속에서 매수 타점을 잡은 것이고 강창권 투자자는 결국 상승하는 가격을 매수한 것이다. 즉, 하락하던 가격이 멈춘 이후 상승 반등하였다는 것, 그리고 상승 반등 지점에서 거래량이 평소 대비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에서 변곡점이 발생했다는 의미이고 그 하락의 흐름을 나타내는 하향 추세선을 강력하게 돌파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그 흐름은 모두 정상 상승 추세 속에서의 흐름이라는 것이다. 어떠신가요? 어떤 분들은 또 큰 깨달음이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최고의 매수 타점, 앞에서 말한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타점보다도 더 우월한 타점,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량이 마르는 연속 또는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이후에 거래량이 평소 대비 증가하는 양봉 캔들이 나오면 그 양봉의 종가가 일반 보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매수 타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타점이 바로 추세 추종 전략에서 가장 매수하기 좋은 시기,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타점은 최근에도 여럿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죠. 50일 이평선에서 횡보하다가 첫 장대 양봉을 뽑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매수해도 괜찮았어요. 이날 당장 종가에서 매수해도 수익이 났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타점은 요 타점이죠. 주가가 연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어느 날 거래량이 크게 평소 대비, 자, 평소라는 거는요, 차트에서 거래량도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그 이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로 양봉이 나오는 요 지점이 바로 투자하기 가장 좋은 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양봉이 완성되면 거래량이 가장 마르는 지점이 바로 바닥이라고 강창권 투자자는 말했습니다. 자, 이 캔들이 완성되고 이 거래량이 완성되는 순간 바로 여기가 바닥이구나. 여기가 변곡점이구나. 변곡점 이후에 반등이 나왔구나. 하락하는 가격은 계속 하락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을 찍고 반등했구나. 정상 상승 추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 추세에 초입 이 자리에서 매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자리에서 종가의 매수를 했다. 거래량도 확인하고 주가의 흐름도 확인하고 이 거래량도 확인하고 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승,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 종목은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죠. 자,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거래량이 하락하는 건 정상 상승 추세의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역시나 5일 이평선도 훼손하지 않았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장대 양봉을 뽑고 나서 그날 무조건 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타점보다는 크게 상승을 한 다음에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 하락의 바닥이란 거래량이 가장 마르는 음봉 캔들이 될 것이고 이 캔들은 이 반등 캔들이 나와야 비로소 결정이 된다. 거래량이 평소 대비 크게 터지고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 멈춤이 발생하고 거래량이 상승하는 양봉 캔들이 나오면 정상 상승 추세의 움직임 속에서 지금 현재 상승 추세의 초입이 될 수 있구나. 이 타점은 추세 추종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니까 한번 매수해 봐야지 라고 해서 이 타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다음날 이런 식으로 상승. 이 종목도 얼마 전에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보하다가 첫 장대 양봉 갭으로 크게 떴는데 이것도 장대 양봉 또는 우량주 갭상승 타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날 거래량이 마르는 음봉 캔들, 정상 조정을 받고 있구나. 정상 상승 추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데 평소 대비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양봉 캔들을 뽑아줬다라고 하면 여기가 변곡점이 발생되었고 저점의 바닥이고 여기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타점이 될 수 있구나. 이 타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5일선을 깨지 않고 상승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마르고 다시 거래량을 돌파하는, 평소 대비 많은 거래량을 돌파하는 이 타점은 역시나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종가에서 매수했다면 역시 상승, 여기에서 매수해도 좋고 여기에서 추가 매수해도 좋고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횡보하다가 크게 급등이 나온다. 크게 급등이 나올 때 쫓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점상을 하다가
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평소 대비해서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양봉을 뽑아준다라고 하면 이 지점이 상승의 초입이고 이 지점이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이니까 여기에서 종가 매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상승세가 연출되고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횡보하다가 첫 장대 양봉을 뽑고 나서 자, 이 지점에서 바로 매수해도 좋지만 더 좋은 매수 타점은 이런 식으로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반드시 감소해야 한다. 여기는 조금 애매하죠.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으니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고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양봉 캔들이 나오면 여기 거래량이 굉장히 마르는 이 지점이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이고 변곡점이 발생됐고 여기가 바로 추세의 초입이 될 수 있으니 이 지점에서 종가 매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상승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자료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잘 지켜진 추세 추종 전략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매수 타점,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 타점을 국내 투자 고수들의 이야기로 정리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해당 타점은요, 국내 투자 대가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름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추세 추종의 가장 좋은 매수 시기,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오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은 바로 횡보 후 첫 장대 양봉을 뽑은 자리다. 이 타점은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타점은 최고의 타점은 아니다. 가장 좋은 타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변곡점 양봉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앞에서 제가 대시세를 준 종목들 예시로 드렸는데 그 종목들 추세의 초입 타점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이죠. 자, 보시면 이 종목도요, 횡보하다가 첫 장대 양봉을 뽑았는데 여기에서 매수했으면 좀 불안했습니다. 매수해서 그냥 버티고 있으면 괜찮기는 했지만 더 좋은 매수 타점은 바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마르고 그러면서 양봉 캔들이 나오는데 바로 평소 대비 많은 거래량을 터뜨린 이 지점이죠. 요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바로 상승세가 연출이 된다. 그러니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은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물론 여기에서도 무조건 매수해도 좋지만 거래량이 마르면서 주가가 하락하다가 거래량이 평소 대비 많이 터지면서 양봉을 뽑은 이 자리가 더 좋은 매수 타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역시나 이 자리에서 종가 매수했다라고 하면 쭉 상승, 굉장히 큰 대시세를 주었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는 뭐 첫 번째 장대 양봉은 아닌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죠. 장대 양봉을 뽑고 나서 거래량이 마르는 위에서 버티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을 터뜨리는 양봉 캔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지점을 뭐 이거를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변곡점이다라고 보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역시나 1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매도 타점을 잡는다라고 하면 수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상승할 때 매수해도 좋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마르다가 반등 캔들 나올 때 매수했다라고 하면 바로 상승,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마지막 두 가지 차트는 하락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횡보하다가 첫 장대 양봉을 매수하는 타점이 더 우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예시를 더 들어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종목도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 초입이죠. 처음 장대 양봉을 뽑고 나서 정상 조정이 나왔고 반등 캔들이 나왔고 이 반등 캔들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역시나 쭉 상승. 이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입이죠. 초입을 확대했을 때 횡보하다가 첫 장대 양봉을 뽑았고 거래량이 마르면서 주가는 조정받았고 다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반등 캔들이 나왔으니 여기 종가에서 매수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매수했다라고 하면 역시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거의 뭐 100%까지 상승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최근에
상승세가 나온 종목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실제로 보면 장대 양봉을 뽑고 나서 그날 바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장대 양봉을 뽑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에서 거래량이 붙는 변곡점 후 반전 캔들, 양봉 캔들 타점이 더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남석관 투자자님의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역시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이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타점보다 더 좋은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건데요. 자, 이걸 보면 진짜 남석관 투자자님은 전형적인 추세 추종 투자자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9. 나의 최애 매수 타점, N형 패턴. 이 매수법은 패턴을 깨닫고 이를 활용한 투자법이다. 그리고 이 패턴은 제일 투자하기 좋은, 가장 좋아하는 패턴형이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가장 하기 좋은 패턴이 바로 이 N형 패턴이다. 주가가 횡보하다가 처음 대체로 20% 이상 상승했는데 이후 3에서 7 거래일 이후 하락하여 원래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한다. 지수가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장에서는 자주 나타나지 않고 횡보하는 장세에서 자주 출몰하는 패턴이다. 매수에 거의 부담이 없다고 보면 된다. 주가가 횡보하다가 호재성 뉴스로 급등하는 종목이 대상이다. 대량 거래량 이후 3에서 7일간 하락하여 이격이 줄고 5일 이평선 또는 10일 이평선을 지지할 때 매수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호재성 뉴스가 소멸되지 않아야 한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역시 남석관님은 횡보 후 처음 20% 상승, 즉 처음으로 횡보하다가 장대 양봉을 뽑은 후에 바로 가격이 하락하여 원래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횡보 후 첫 장대 양봉 그리고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을 타점으로 하는 추세 추종 매수 타점이죠.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 버는 투자자, 몇십억이든 몇백억이든 몇 조 원을 번 투자자든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는 국내외 투자를 막론하고 모든 투자대가 고수들은 추세를 따르는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매수 타점은 첫째가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횡보 후 첫 장대 양봉 이후 거래량이 마르는 하락, 그리고 거래량이 붙는 캔들로 바닥 확정되는 양봉자리. 둘째는 바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횡보 후에 첫 장대 양봉을 뽑은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둘째 타점은 직장인분들이 조금 잡아내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타점이 좀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돈 버는 매수 타점이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효과도 더 좋고요. 10. 일반 보편적인 돈 버는 이동평균선은 딱 2개뿐. 자, 이번 이야기는 이동평균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영상 초입부에서 추세와 변곡점을 알면 이동평균선은 다소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동평균선이 추세와 변곡점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지는 이번 이야기에서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100권 이상의 책을 읽다 보면 정말 많은 이동평균선이 나온다. 투자대가 고수들이 한결같이 강조했던 것이 이동평균선이다. 그만큼 이동평균선은 중요하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추세 추종의 원리, 그리고 바닥, 변곡점 등의 가격 움직임보다는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 앞서 단 2개의 일반 보편적 매수 타점을 설명할 때 이동평균선을 강조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사실 횡보 후 첫 장대 양봉 개념 하나면 신고가든 이동평균선이든 모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횡보 후 첫 장대 양봉을 뽑으면 그 자리 자체가 이미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이다. 20일 횡보 후 첫 장대 양봉이면 그 자리가 이미 20일 신고가다. 60일 횡보 후 첫 장대 양봉이면 그 자리가 이미 60일 신고가다. 1년 횡보 후 첫 장대 양봉이면 그 자리가 이미 52주 신고가다. 이평선은 어떤가? 이평선은 이미 남석관님의 설명으로 해결이 되었다.
남석관 투자자는 횡보 후 첫 장대 양봉을 뽑으면 이평선은 자연스럽게 정배열이 되면서 상승 초입을 형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니 횡보 후 첫 장대 양봉을 뽑으면 이평선 역시 신경 쓸 필요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다. 횡보 후 장대 양봉이면 이평선은 어차피 조금 있다가 정배열이 된다. 물론 첫 장대 양봉을 뽑은 후 그대로 쭉 하락하는 종목도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변곡점과 정상 상승 추세의 움직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거래량이 마르면서 계속 음봉이 나오다가 거래량이 붙는 양봉이 뜨면 그때 매수한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잘 살펴보면 결국 정배열이 되거나 밀집된 이평선 위에 매수 타점이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횡보했다는 것은 주가가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크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장대 양봉이 출현하게 되면 이평선과 장대 양봉의 종가는 이격이 벌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후 가격이 조정받게 되면 장대 양봉을 뒤늦게 쫓아오는 이동평균선과 하락하는 가격이 중간 지점 어디에선가 만나게 되고 반등하는 양봉 캔들은 자연스럽게 그 이평선들 위로 올라타게 되며 이후 주가의 상승으로 이평선은 정배열로 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횡보 후 첫 장대 양봉의 힘이다. 그럼 어떤 종목을 배제하면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도출이 된다. 추세적 관점에서 항상 매수는 주상, 거상, 주감, 거감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주상, 거상, 주감, 거감은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은 증가하고 주가가 감소할 때 거래량은 감소해야 하는 흐름의 앞글자를 딴 약자이다. 반대로 매수하지 말아야 하는 흐름은 주가가 상승함에도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거나 주가가 하락함에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흐름이다. 이 흐름만 피하면 된다. 그러면 장대 양봉을 뽑은 이후 역배열로 추락하는 종목을 자연스럽게 걸러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추세적 타점이 공식처럼 딱딱 들어맞진 않는다. 수많은 변수와 응용 타점이 존재한다. 다만 추세라는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딱 탑재한다면 타점을 잡는 데 있어 많은 혼란과 잡음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굳이 중요한 이평선을 딱 두 개만 꼽자면 5일 이동평균선과 10일 이동평균선이 된다. 매수 타점을 결정할 땐 이 두 이동평균선만 보면 될 정도다. 앞서 언급했던 타점들이 5일선과 10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게다가 5일선과 10일선 이평선 지지는 일전 공개 영상에서도 이미 검증한 바 있다. 5일, 1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은 종목들이 상승하는 경우가 월등했으며 5일, 1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지 못한 종목들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앞에서 예시를 든 종목들 역시 모두 매수 타점에서 5일, 1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남석관 투자자는 대시세를 주는 종목은 절대로 10일선을 깨지 않는다고 책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니 5일, 1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는지만 봐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미 이동평균선보다 선행하여 움직이는 추세를 먼저 보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자, 100권의 기법서를 정리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타점 결정의 이동평균선이 바로 5일선과 10일 이동평균선이었습니다. 사실 21선, 51선, 200일선 등은요, 타점을 결정하는 이평선이라기보다는 종목을 결정하기 위한 이평선이다 라고 해야지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횡보 후 첫 장대 양봉을 뽑은 종목을 매수 대상으로 삼는다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장수 투자자분들은 횡보 후 첫 장대 양봉을 뽑은 대상으로만 매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투자가 이 방법으로
확 풀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0. 초입을 노려라. 자, 이쯤 되면 또 이 질문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횡보 후에 첫 장대 양봉을 뽑은 종목이 계속 상승한다면 바닥이 아니라 중간에 타점을 잡아서 매수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말이죠. 이 질문은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 추종 역시 상승하는 가격을 오늘 바로 매수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정상 상승 추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2단계에서도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5조 원의 자산가이자 추세 추종 투자자 폴 튜더 존스의 이야기가 이 질문의 답을 대신 해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은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면 다음 이야기가 새삼 새롭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11. 5조 원을 벌게 해준 비법 타점. 내가 변곡점을 좋아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내가 스윙 트레이더라는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변곡점에서 가장 큰 돈이 형성된다고 믿는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말은 내가 기회주의자들 중에서도 으뜸 가는 기회주의자라는 의미이다. 나는 추세의 중간에 뛰어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추세의 중간에 뛰어들었다가 큰 낭패를 종종 보았기 때문이다. 추세의 중간에 뛰어오른다는 것은 매우 넓은 손절폭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나는 그렇게 큰 폭의 손절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편안함을 느낄 수 없다. 또한 추세가 형성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보통 억만장자 투자자가 되려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실제로 재정적으로 성공하려면 엄청난 위험이 따른다. 하지만 이 문제의 진실은 위대한 투자자들은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특히나 싫어한다. 그리고 돈을 잃는 것을 절대 싫어한다는 점에서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일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나의 투자 철학은 많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찾는 것이다. 보상 위험이 엄청나게 왜곡된 기회를 항상 찾으며 그래서 계속 변곡점을 찾는 것이다. 보상 위험 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소규모 투자 기회를 항상 찾아야 한다. 나는 시장이나 종목의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 있는 견해를 보유한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여러 번 틀릴 것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고 편안한 투자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작은 비중으로 매우 짧게 여러 번 시도한다. 내 생각이 그릇되었다고 판명되거나 내가 내 견해를 바꾸게 될 때까지 시도한다. 엘리 툴리스가 내게 가르친 것 중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것도 있다. 나는 매매할 때 가격에 대한 스톱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스톱도 사용한다. 시장에서 가격의 돌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돈을 잃고 있지 않아도 대부분은 매도한다. 나는 트레이딩으로 큰 돈을 번 후 팀을 만들어 이 세상에 알려진 모든 매매 시스템을 시험해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진짜 효과가 있는 한 개의 시스템을 찾을 수 있었다.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고 지금도 잘 먹히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추세 추종형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전제는 시장은 움직일 때 강하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하다 갑작스럽게 가격폭이 확대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가격의 움직임에 돈을 걸게 된다. 가격폭의 확장을 보게 되면 시장이 그 확장의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로 생각하면 된다. 마치며 자, 주식책 100권 이상을 읽고 정리한 매수 타점과 관련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물론 돈 버는 매수 타점은 정말 다양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 보편적인 핵심과 본질에서 벗어나 이상한 곳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으려 한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식 투자가 엇나갈 수 있기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애매했던 추세 추종의 비밀을 국내 투자대가 고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풀어냈다는 것에 역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는 지난주에 공개되었던 결국 이기는 투자법, 이겨놓고 싸우는 것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질 종목 선정과 자금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과 관련된 오늘 이야기가 무조건 돈 버는 투자법의 3부작의 내용 중에서는 가장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첫 번째 영상의 핵심과 다음 시간의 영상의 핵심을 조합해서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해도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개똥같이 매수해도 찰떡같이 결국 수익이 난다랄까요? 오늘 이야기가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였다라고 하면 다음 이야기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지인에게 투자의 본질과 핵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 고수의 영상 하나를 링크하여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은 그 링크의 영상을 끝까지 다 본 듯 했습니다. 아마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던 저의 마음을 느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영상을 다 보고 느낀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줬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뻔한 내용 아니야? 이거 진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맞아 라고 말이죠. 그 지인은 지금도 여전히 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투자하는지 계속 묻고 있죠. 뻔하다고 하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는데 왜 그걸 뻔하다고 말하면서 경시할까? 왜 그 뻔한 걸 하지 않는 것일까? 왜 성공을 다른 곳에서 찾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소개드린 생존자의 편향이 떠올랐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이야기도 떠올랐습니다. 세상엔 정말 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이 있죠. 작게 먹고 많이 운동하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뻔하다며 다른 독특한 방법을 찾습니다. 간헐적 단식, 황제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지중해식 다이어트 등 말이죠. 물론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되려 어떤 사람에겐 핵심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방법 역시 결국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즉, 핵심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쓴다 한들 실패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간단한 게 최고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어쩌면 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하지만 국내외 투자대가 고수들이 성공한 비법을 담은 저번 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좋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래저래 해도 안 되던 투자자들이 기본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투자의 본질, 핵심을 다룬 지난주 영상을 좋아해 주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지금까지 이 영상, 어쩌면 뻔할 수 있지만 나름 투자의 본질과 핵심을 다룬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은 꾸준한 분들입니다. 무엇 하나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실한 파이터들이죠. 그러니 이 긴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신 것일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 성공할 것입니다. 꾸준히 될 때까지 노력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될 때까지 노력하면 다 된다. 이 말은 굉장히 뻔합니다. 하지만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될 때까지 해봅시다. 진짜 될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될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식 투자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게 사실 싹 다 씹어먹는 투자 성공법입니다. 여러분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니 결국 성공하실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부자의 선 채널은 여러분의 뒤에서 응원하고 도움드리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